자, 얘들아, 수업하자. 오늘 수업 블랙라벨 중학수학 공식집 68쪽 연립방정식에 활용할 거야. 선생님 생각에는 나는 매번 활용 부분만 설명을 하는 것 같아. 너무 자주 만나지. 여기서 또한 반복했던 거 외에 뭔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생기겠죠. 그만큼 뭐 함수, 방정식, 연립방정식, 부등식 활용들에서 단골들이 늘 있는데 매번 단원마다 설명을 하는데 매번 처음인 것 마냥 처음처럼 반응하는 사람 있으면 반성해야 돼. 자,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요렇게 뭐 두 개나 세 개 이상의 식들을 연립으로 식으로 표시해서 풀어내는 거. 식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였다는 건 미지수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였겠죠. 그러면 연립방정식은 이제 우리가 보통 식 두 개를 연립할 거니까 미지수가 최소한 두 개가 되더라. 그러면 문제를 읽어내면서 너희는 기필코 미지수가 두 개면 문제에서 식을 두 개를 엮어내야 한다는 그 필요의식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야겠지? 자, 개념 77 봐보자.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 뜻을 파악하고 구하고자 하는 걸 각각 미지수 x, y로 놓으세요. 그 다음 문제의 뜻에 맞게 연립 방정식을 세운다. 자, 1차 방정식 할 때는 어느 정도 했던 사람들이 연립 방정식으로 들어가면서 자기들이 미지수를 두 개를 놨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식이 안 만들어져요.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문제 초반에 나오는 그 일상적인 멘트를 놓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첫 줄부터 여기서 어떤 식을 엮어낼 수 있는지 긴장하고 문제를 봐야 돼. 그 다음 연립방정식 해 구하고 나서 너희가 구해놓은 미지수 xy 값이 항상 활용 문제에서 그 문제의 해가 되진 않을 거라고, 그것이 정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과 맞아 떨어지는지 확인까지 하는 거, 활용해선 그 부분이 제일 마지막 마무리로 중요해. 자, 100점 노트에서 자주 쓰이는 수량 사이 관계. 자,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y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고 그래. x, y. 그러면 이거 읽을 때 x, y라고 읽니? 예를 들면 이렇게 있어. 그럼 23이라고 읽죠. 이 다음에 무슨 말이 붙었어? 10이 붙었지? 그건 자기 자릿수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10의 자리 숫자가 x다 그러면 자릿수 곱해서 10x 플러스 y. y는 왜 안 붙었을까? 1의 자릿수이기 때문에 1은 곱하나 만하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a를 b로 나눈 몫이 q. 우리 나눗셈 검산식 생각하면 돼. a를 b로 나누었더니 몫이 q, 나머지가 r이더라. 그러면 검산식 어떻게 했어? 요 안에 있는 q는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뭐 하더라? 더하더라. 이렇게 식 세우고, 여기서 주의할 거, 이건 나누기에 관한 언급이죠. 나누기는 0이어도 돼. 0일 때는 나누어 떨어지는 거잖아. 0보다 크거나 같고, 나누는 수 b. 자, 5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6이 나왔으면 너희의 나눗셈이 잘못된 거였잖아. 그래서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는 항상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 A, B 두 수의 평균. 평균은 어떻게 구했지? 걔네들 둘이 값 더해서 나누기 2. 만약에 세 수라면 다 더하고 3으로 나누는 거겠죠? 그 다음 거스름돈 문제 나오면 내가 낸 돈에서 물건 가격을 빼는 걸로 식 잡아봐야 되고, 자, 누구의 몇 분의 몇, 그러면 누구의 몇 분의 몇, 그러면 둘이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그리고 누구의 몇 퍼센트. 자, 백분율 퍼센트로 나타내는 건 어떤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내가 몇 퍼센트입니다 이렇게 바꾼 거였잖아. 그러면 문제에서 쓸 때는 이 비율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곱하기 100 대신 나누기 100을 한 100분의 a에다가 요 x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 a 대 b는 m 대 n이고 a 플러스 b가 c다 요런 말이 나오면 a는 m 플러스 n분의 m,
곱하기 C. 이거 비례 배분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식으로 써놓으니까 어려워 보인다. 자, A 대 B의 비율이 1대 2고, 자, A는 선생님이고, 나고, B는 너희들이야. 너희야, 너. 너와 내가 1대 2만큼의 투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군고구마 장사를 할 거야. 그래서 오늘 하루 수익이 100만 원이었어. 자, 수익을 나눌 때는 우리가 투자금의 비율로 나눕시다. 그렇게 먼저 약속을 하고 시작한 거야. 그렇다면 나는 1만큼 투자했는데 너는 나의 2배를 투자했으니까 내 수익금의 2배 정도를 갖고 가야 되는 게 맞겠지. 그걸 비례 배분으로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지. 100만원 100으로 쓸게. 곱하기 둘이의 비율을 더한 것 중에 A가 갖고 갈 부분을 알고 싶으면 3분의 1을 하세요. 그 얘기고, B가 가지고 갈 돈을 알고 싶으면 100 곱하기 둘이의 B를 완전히 더한 3분의 B에 해당하는 B를 올리세요. 그 말이야. A는 방금 더한 것분의 곱하기 총 수입액. 그 말을 지금 비례 배분을 식으로 이렇게 해놔서 어려웠을 뿐이야. 자, 그 다음 수에 대한 문제, 나이에 대한 문제 보자. 현재 X세인 사람이 A년 전, 그러면 X에서 A를 빼주면 되지. 그리고 B년 후면 X에다가 B를 더해주면 돼.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몰라. 선생님이 엄마의 입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마랑 뭐 예를 들어 딸 나이가 있어. 그거 가지고 엄마는 뭐 지금 딸 나이의 2배다. 그런데 A년 후에 딸은 엄마 나이의 2배가 되더라. 뭐 이런 문제를 내. 그러면 엄마 나이에 X살이라고 놔두고 A년 후면은 착실하게 엄마 나이는 잘 늘려줘. X 플러스 A. 딸 나이는 안 늘려주는 사람들 있다. 딸도 똑같이 A살만큼 늘어나야 돼. 공평하게 같이 늘려주기. 자, 그 다음 점수에 대한 문제. 맞히면 A점을 얻고 틀리면 B점을 감점하는 문제. 얻는 거는 그 부분의 점수는 플러스로 표현이 돼야 되고, 틀린 부분은 마이너스로 표현이 돼야 되겠지. 그런데 맞힌 문제가 X개야. 그러면 X개만큼 A배만큼 늘어나니까 플러스 AX, 그 다음 틀린 게 Y개인데 감점은 B야. 그럼 마이너스 BY, 이렇게 해서 총 점수를 구해내는 식을 잡아야 돼. 그리고 이거 다른데 앞에서 활용할 때도 선생님이 설명했어. 나이, 개수, 횟수, 인원수, 이렇게 방정식의 해가 이런 종류의 문제라면, 저번에도 예를 들었지. 사람 수를 X로 나누는데 X값이 2.7명 이랬어. 그럼 한 명을 뭐 0.3만큼 자를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수로 나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답을 쓸 때 너희가 구해놓은 계산식의 값 그대로 넣지 말고 문제에 합당한 답 골라서 써주라고. 자, 그 다음 원가, 정가에 대한 문제 보자. 원가가 X고 원가에 A% 이익을 붙인다. 자, 원가가 1,000원이야. 그런데 이익은 원가의 20%야. 그러면 1,000원의 20%니까 1,000 곱하기 100분의 20 해가지고 뭐야? 200원. 이익이 200원 나왔어. 그러면 정가는 얘네들 각각 구해서 더해서 1200원 요렇게 풀어도 돼. 그런데 한 방에 풀자고 그랬어. 정가를 구하라고 그랬거든. 내가 원가 1,000원을 내고 사면 원가의 100%를 내는 거야. 그런데 원가 그대로 내고 거기에 이익 부분까지 합쳐서 내야 되니까 총 나는 원가의 몇 퍼센트를 내는 거지? 120%를 내는 거잖아.
그럼 원가가 1,000원이었고 누구의 몇 분의 몇 그러면 곱하기 해가지고 바로 한 방에 계산하면 1,200원 하고 한 방에 나올 거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비율 부분을 100 얹어가지고 2까지 얹어서 한 방에 계산하면 조금 덜 번거롭겠지? 그 다음 정가가 X1인 물건을 A% 할인했어. 그때 할인 금액은 어떻게 구해? 정가를 내가 다 내. 그러면 100%를 낸 거야. 그런데 20% 할인했다. 그러면 나는 정가의 몇 퍼센트만 낸다? 80%만 낸다. 그러니까 정가에 곱하기 100분의 8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 문제에서는 이익을 구하세요. 그래. 그럼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가지고 이익 부분 계산하면 돼요. 증가 감소에 관한 문제 한번 봅시다. X가 A% 증가했어. 자, 그러면 증가한 그만큼만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X의 A%니까 X 곱하기 100분의 A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런데 증가한 후의 양, 증가한 후의 양이라는 건 원래 양에다가 증가분을 더해주는 거지, 얘들아. 그러니까 얘도 앞에서 뭐 원가 정가 했을 때 똑같아. X에 곱하기 예를 들어서 X가 원래 200명이었어. 그런데 작년에는 200명이었는데 올해 20%가 늘었어. 그러면 올해 학생 수를 한 번에 구하고 싶다면 작년 학생 수의 곱하기 작년 그 200명 있고 20%가 더 추가된 거지. 그러면 총 몇 퍼센트? 작년 학생의 120%를 구해라. 그러니까 X 곱하기 100분의 120 이렇게 풀어내면 한 번에 증가해서 총 얼마인지 구해낼 수 있다는 거지. 감소량도 마찬가지야. 감소한 만큼, 그만큼만 구하고 싶다면 나는 X에 곱하기 100분의 B를 하면 돼. 그런데 감소해가지고 전체 양이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100% 중에 예를 들어 20%가 감소했다 그러면 나는 X에 곱하기 100분의 80을 하면 한 번에 감소해서 총 얼마가 나오는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거속시 문제. 아이고 지겹다 지겨워. 그치? 거속시는 3인방이야. 거리만 곱셈이란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 다음 속력과 시간은 둘 다 나누기인데 반드시 위에 분자 자리에 거리가 갈 거야. 그러면 3인방 중에 안 나와 있는 애들 넣어서 이야기하면 돼. 여기는 셋 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부분이야. 별표 3개. 자, 원 모양의 트랙을 도는 경우 봐볼게. 호수 둘레를 돌았다, 뭐 트랙을 돌았다 이랬을 때 두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문제 있을 거야. 자, 반대 방향으로 돌다가 만나는 경우는 선생님의 화살표가 더 긴 경우는 얘가 속력이 더 뭐한 애겠어? 빠른 애겠지. 그쵸? 왜? 둘이 동시에 여기서부터 요이 땅 하고 시작은 했으니까 얘네들 두 사람의 주의할 것은 시간은 동일하다는 걸 기억해야겠지. 시간은 동일하고 속력은 다르거든. 그랬을 때 이 관계식을 어떻게 잡을 거냐는 거야. 한식은 얘네들의 시간이 동일하다 뭐 거기서 하나 엮어도 되고, 한식은 얘가 A고 얘가 B라면 A가 간 거리 플러스 B가 간 거리를 하면 뭐가 나오지? 전체 트랙의 거리가 나오겠지. 그렇게 식 하나 잡아야 되고, 두 번째, 이게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야. 같은 방향으로 가는 문제. 트랙이 있어. 자, A와 B가 이번에는 같은 방향을 보고 출발할 거야. 그런데 얘네가 움직이는 마찬가지로 시간은 동일할 거야. 동시에 출발할 거니까. 누가 달라? 속력이 다르겠죠. 속력이 다른데 얘네들이 이렇게 갔을 때 얘네들이 만나려면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 가다 멈추지 않고 계속 갈 거거든. 멈추지 않은 이상 얘네들이 만날 수 있는 경우는
빠른 애가 두 바퀴 가고 느린 애가 한 바퀴 도는 그 지점에서 만나지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둘 중에 빠른 애가 간 거리에서 느린 애가 간 거리를 빼면 전체 거리가 나온다 라고 놓고 푸는 게 훨씬 옳은 식이겠지.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놔서 너희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어. 자, 그 다음 기차에 관한 문제 봅시다. 일정한 속력이다. 그 말은 기차가 초지일간 같은 속력으로 갔다는 얘기야. 빨리 가다 느리게 가다 이게 아니고 초지일간 같은 속력으로 기차가 완전히 터널을 통과할 거야. 자, 터널 길이가 예를 들어서 X라고 할게. 그 뒤에 기차가 있어. 기차 길이를 Y라고 놔볼게. 자, 여기가 기차 앞이야. 눈 그려놓자. 이 기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 간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여기까지 왔어. 기차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쳐. 통과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기차는 길잖아. 자기 똥꼬까지 다 나와야 돼. 그러려면 자기 엉덩이 부분까지 나오려면 자기 몸 길이만큼까지를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 기차가 통과할 때까지 간 거리는 기억을 하세요. 터널 길이하고 기차 길이를 더해준 만큼이야. 그 다음 터널을 통과하는 일정한 속력의 기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 이거는 이동한 거리를 터널의 길이에서 기차 길이를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돼.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은 이 기차가 이 터널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지. 그러면 쏙 들어가 있는 요 상태에서는 어때? 얘가 이동한 거리가 터널 길이에서 자기 몸 길이만큼 뭐 해주는 거야? 빼주는 애니까 이때는 둘이를 빼기로 표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 강물에 관한 문제 봐봐. 강은 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요렇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물의 속력이 X야. 그런데 나의 보트는 요 방향으로 갈 거야. Y의 속력을 가지고. 그러면 이때 이 보트의 속력은 Y만큼의 속력을 못 내겠죠. 왜? 강물이 반대로 밀고 있으니까 강물 속력을 어째줘야 돼? 빼줘야 되겠지. 자,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거슬러 올라간다는 건 역행해서 갈 때, 그때는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뭐 해주세요? 빼주세요. 자, 강물이 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런데 마침 내 보트도 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얘의 보트의 속력을 Y라고 놓고 강물의 속력을 X라고 할게. 그러면 동력을 똑같이 앞번의 경우와 똑같이 쓰더라도 이 배는 강물이 속력을 내주기 때문에 이때의 배의 속력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 추진력에 강물의 속력까지 얹어져서 그때의 속력은 X 플러스 Y라고 놓고 풀어야겠죠. 자, 그 다음 농도에 관한 문제 봅시다. 농도 문제 너무너무 이야기 많이 하지. 자, 농도 문제 풀 때는 얘들아 항상 수조에다가 before, after 하고 다 표시할 거야. 자, 첫 번째 농도 쓰시고 두 번째는 소금물 양을 쓰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하라는 말 없어도 소금량을 구할 건데 소금량은 항상 위에 두 개를 이용한 식이나 위에 두 개를 가지고 구해놓은 수로 나타낼 거야. 이걸 항상 눈에 보이게 표기를 하다 보면 식을 어떻게 엮어야 될지가 이제 보인다. 그리고 농도 문제에서 주의할 건 선생님이 절대로 문제에서 소금량 구하시오 이런 말 친절하게 주지 않는다고. 그렇지만 너희는 소금량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반드시 구해내라고. 자, 농도는 퍼센트로 얘기하니까 어떤 비율 뒤에 곱하기 100이었겠죠? 그 비율은 전체 소금물 양 중에 소금이 얼마 들었니?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자, 그 다음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의 소금물의 양을 곱하면 돼요. 주의할 거, 소금물에 물을 더 넣거나 물을 증발시켜도 소금 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선생님 아들이 지금 중2인데 4학년 때였나? 무슨 영재원 4년 영역별로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 영재원 대비하는 교재를 푸는데 그거 가지고 실갱이를 되게 많이 했어. 소금물을 증발시켰대. 근데 소금도 증발한다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막 그렇게 우기더라고. 물만 증발해, 그치? 내가 멍청한 애가 아닌데 그거 가지고 실갱이를 해서. 근데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그걸 헷갈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겠죠. 증발시킬 때는 소금은 증발 안 한다. 자, 그 다음 여기 상황에 대한 정리가 나와 있어. 물을 얘들아 더 넣어. 소금 물의 양은 당연히 물 더 추가한 만큼 늘어나겠지.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겠죠. 물만 넣었으니까. 그러면 농도는 원래 엄청 짠 소금물이었는데 거기에 물을 넣었어. 그러면 농도는 더 옅어지는 거니까 농도는 감소한다. 알고 풀으라고. 자, 물을 증발시켰어. 소금량 변화 있다 없다? 변화 없다. 소금 물의 양은 증발한 물의 양만큼 감소하겠지. 그리고 농도는 물이 없어졌으니까 소금량은 그대로고 물이 없어졌으니 더 짜지겠죠. 증가한다. 그다음 소금을 더 넣는 경우, 어떤 소금물이 200g 있는데 소금을 30g 넣으면 전체 무게는 230이 된다. 소금 물의 양 증가하고요. 소금량은 방금 넣은 소금량만큼 증가할 거고 농도도 뭐 하겠어? 증가하겠지. 자, 그 다음 일에 대한 문제. 전체 일을 완수하는 걸 숫자 1로 놓을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너희하고 선생님하고 어떤 일을 수행할 거야. 그 일의 전체 양을 1로 놓을 거야. 그런데 선생님은 5일이 걸렸어. 너는 10일이 걸렸어.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단위당 선생님이 1일 동안 한 일의 양을 구해 놓는 거야. 그럼 나는 이 일만큼을 하기 위해 5일이 걸렸으니까 내가 1일 동안 한 일은 5분의 1이 되겠지. 그럼 너가 1일 동안 한 일의 양은 10분의 1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단위 양을 구해 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 개념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이거는 문제집이 아니라 공식집이잖아. 공식집을 선생님이 읽고 설명을 덧붙여 주는 거잖아. 어떻게 해야 할지만 주워 듣고 문제를 잘 풀 수는 없어. 절대 수학이란 과목은 그런 과목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마음으로 이제 가닥이 좀 섰으면 실제로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서 문제 놓고 용기를 내서 식을 세우고 풀어내서 성취하는 그 맛을 꼭 봐야지 재미를 알게 되는 과목이 수학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한 과목이야. 노력한 만큼 나오는 과목이고 노력 안 한 만큼 안 나오는 과목이니까 화이팅. 자, 선생님하고 얼굴 보면서 수업하는 제자들은 요거 듣고 복습 시험 볼 거니까 준비해 오시고, 얼굴 모르는 유튜브 제자들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들에서 활용 부분 꼭 풀어보길 바래. 수고했어.